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사람들이 참여 못했던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동참하는 부분이 동업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양평군에서 이렇게 미리 교육을 하고 교육이 된 데들을 정부 사업을 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해가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잘 되고 있는 마을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정부 사업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사업의 불신 그리고 사업의 불합리성 동업하는 거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흑백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참여하세요. 가장 기본 시골에서 체험사업을 하면 기본은 농작물 수학체험입니다. 농작물 수학체험은 감자캐기 봄에 감자캐기 고구마 캐기는 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학의 기쁨. 수학의 기쁨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수학의 기쁨보다 지나고 나니까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학교가 가야 되더라고요. 무조건 캐야 돼요. 뭔가 캐서 가져가야지 교과서 수업에 충실할 수가 있어가지고 봄, 가을이랑 보면은 이렇게 캐기를 합니다. 캐기를 열심히 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수학의 기쁨으로 우리도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분들은 그냥 캐러 왔습니다. 2008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 실적 보면은 850명, 2,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이것도 양평군이 잘 된 게 이렇게 조직이,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중간 조직이 지원을 해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850명을 보내준 거, 그 매출이랑 또 정부 사업으로 도농교류 협력사업이나 여러가지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통 체험비를 25,000원 책정을 하면은 정부에서 15,000원을 주고 만원을 소비자가 내고 하는 사업들로 850명이 온 게 전부여서 850명 2,500만원 이렇게 2008년도는 시간 넘어갔습니다. 2009년도가 됩니다. 2009년도가 돼서 이때 저는 그냥 일반 회원으로 열세라고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우리 마을에 이장님이 있고 그때 조직도도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있고 또 마을에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이후에 사무장은 없었는데 선진지 견학을 딱 봤더니 소개하는 시간에 저희 마을의 사무장입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하는 바람에 제가 사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되고 사무장이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이장님이랑 위원장님은 전화가 계속 오는데 돈은 안 되고 감자캐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니까 밑에 젊은 친구가 있으니까 꼬셔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사무장을 낳았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장님이 그래도 마을의 어른인데 사무장이라고 하니까 인사를 하고 사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이 벌어진 게 행정기관이나 이런데 연락을 할 때 이장님한테 연락하면은 위원장님한테 계시니까 위원장님한테 연락하라고 위원장님은 이장님이 계시니까 서로 좀 떠넘겼는데요. 그 뒤로는 두 분이 상의해서 사무장이랑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연락 중간에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장이니까 그냥 이런 양평에 잘 되어 있는 협의체에 참가를 합니다. 양평 농촌나들은 사단법인 농촌나들이 이 협의체가 잘해서 양평군이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받고 이랬거든요. 이 협의체에 참여를 해가지고 체험사업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의 실적입니다. 2009년도는 그래도 조금 됐어요. 2008년도보다 조금 된 게 2,500명의 체험객이랑 5,800만원의 매출. 근데 우리 이장님, 바로 이전에 이장님입니다. 저 사무장하게 한 이장님이 보고를 3만 명이 왔고 1억 정도 매출이 올랐다 이랬지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2,500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거기는 감나무숲이라고 해서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3만 명이 아니라 1,000명? 오더라도 3만 명 이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돈도 안 받는 무급사무장이 오면서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 이래서 일본 연수도 보내주더라고요. 공짜로.
그래서 일본 연수도 갔다 오고 그때 많은 것을 좀 배워왔습니다. 2010년도가 되고요. 2010년도에는 배운 것이 뭐였냐면 경기도에 있는 체험마을 하시는 분들이랑 공무원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 수미마을은 체험마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마을이 왜 체험마을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미마을이란 이름이 없대요 원래부터. 저희 수미마을이라고 했더니 다 모르시고 체험마을이 아니다고 하시니까 진짜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체험마을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저도 몰랐었습니다. 그때 얘기해 준 게 농어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먼저 주게끔 돼 있고 그게 뭐 도농교육 촉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도 많이 있는데 지원된 다음에 사무령 지원되면은 또 급여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와가지고 제가 배워온 거 그래서 일본까지 갔는데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휴양마을로 지정받게끔 서류를 꾸며서 올렸습니다. 다행히 심사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어가지고 휴양마을로 그냥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양마을로 지정된 다음에 정부에서 급여를 줍니다. 108만원 자우당, 12만원 자우당 108만원 인건비 이렇게 주는데요. 저도 그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개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 일들 때문에 저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했으니까 제일 많이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국 사무장이 그때 됐고요. 수미마을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양평군에는 세 번째로 등록이 돼가지고 저희가 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처음 했던 게 또 양평에서 잘 만든 이 공동 마케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양평 농촌단들이 공동 마케팅에 참여하면서 아까 계절별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딸기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딸기 축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성인 3만원, 아이는 28,000원을 받아요. 근데 그때는 성인 22,000원, 아이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격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금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냥 참여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다른 마을들은 그때 적자가 나서 계산을 한 거죠. 적자니까 참여하다가 안 했어요. 이거 적자인데 왜 하느냐 다 아니까.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22,000원, 2만원이면은 싸야지 온다 이러니까 했습니다. 80명 미만일 때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한가족 되게 단체들만 감자 캐러 왔잖아요. 고구마 캐러. 그런데 이때는 보니까 아주 잘 되는 마을이 또 양평에는 있습니다. 신혼리에 외갓집 체험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주 거기는 잘 돼요. 활성화가 돼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단체가 85% 가족 단위가 15%인데 가족 단위는 좀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고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받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한 게 가족 단위는 다 안 받으니까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여회장님이랑 충무님한테 한 가족도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협의체에도 가족 단위 시험지를 받으려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한 가족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은 없었습니다. 한 가족들은 안 된다고 하고 몇 명 이상이면 미만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때 한 가족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받은 다음에 봄에 딸기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딸기 축제는 딸기를 마음대로 먹고 500g 가져가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트랙터 마차를 타고 새끼를 구우고 인절미를 만들고 부침개를 무한으로 막걸리까지 제공합니다. 성인 22,000원, 아이 2만원. 그래서 제공합니다. 딸기 농가에 10,000원을 주고 나면은 12,000원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를 식사까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동안 했더니 2009년도에 했던 실적을 냅니다. 2,500명 왔고요. 5,500만 원의 매출. 3개월 동안 1년치 매출을 다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가족 단위가 전화가 오면요.
끝도 없이 전화가 와요. 되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전화 받는 사람은. 근데 단체들이 오면 한 통화면 끝날 거를 가족 단위는 수십 통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뭐 해봤자 7, 80명인데 일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잘한다니까 되게 잘 된다로 착각을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진짜 많이 잘 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잘 됐어요. 1년치 했으니까 그냥 5,500만 원, 2,500만 원 만족했습니다. 10% 정도 수익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왜 참여를 하냐면 새끼를 보러 아까 흑백 보이셨던 흑백 사진 그때 새끼 보던 할아버지들이 나오세요.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2시간 동안 새끼를 봐주고 2만 원을 받아가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쁜 건 아니다. 왜 젊은 애들도 오고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사업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듭니다. 사실 그거는 맑은물 축제라고 해서 제가 기획안을 올렸었는데 양평 가을에는 수학축제, 밤이나 고구마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연출을 하라고 다 들고 찍으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딸기도 들고 찍게 하고 고구마도 들고 찍게 하고 감자는 들고 찍게 하니까 되게 싫어해가지고 못했고요. 겨울에는 김장축제를 합니다. 김장축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양평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따라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실적, 2010년도는 만명이 왔고요. 2억 3천만 원 매출, 그리고 13가구에서 25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양평에 공동 마케팅하는 양평 농촌나비 협의체에 소속된, 그 단체에 소속된 마을 중에, 공동으로 하는 마을 중에는 두 번째 성과가 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성과가 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거는, 가을에도 제가 가족 단위 시험기를 받으려고 좀 비싸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2007년도에 잘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가을에는 단체들이 오고 가족 단위는 단체에 쫓아가고 야외에 가고 이래가지고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많이 몰랐고 그래서 실적은 많이 올랐습니다. 급상승했죠. 2011년도가 됐고요. 2011년도는 항상 그때 조금씩 성장하니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옵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사무장이 지금 열심히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젊으니까 하지. 그리고 또 돈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목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돈은 좀 개의치 않았고 돈을 많이 까먹었죠. 그러나 즐겁게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좀 사무장이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개인 사업이랑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잘 되니까 급여도 인상을 했습니다. 108만 원이었죠. 12만 원 다운은 제가 했거든요. 108만 원이었는데요. 인상을 120만 원 인상을 더해줬어요. 228만 원. 근데 2011년도고요. 다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후회할 거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되게 상황에서 편하게 하고 싶다 했더니 사무장은 바를 뻔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리려고 했는데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계절 축제를 하니까 돈을 받고 120만 원 더 받으니까 뭔가 바꿔를 해야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어요. 근데 마을에 없는 돈을 사실 돈을 털어서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계절 축제를 약하다 생각해서 365일 축제를 만들게 됩니다. 365일 축제에 빙어 축제를 만들어요. 빙어 축제는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제가 그냥 겨울에 어디 갈까 이러니까 축제 순위 네이버 축제 검색어에 딱 보면 얼음 축제에 대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왜 제가 사는 곳엔 얼음 축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수기 때 뭔가 만들어보자 생각을 합니다. 만들면서 그냥 간판에다가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2011년도부터.
계절별 360을 축제가 되면은 양평 수미마을을 써놓은 것 같아요. 봄여름 가을겨울 축제를 한 다음에 겨울, 김장, 포마, 빙어 축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고 빙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네, 빙어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서 구덩이를 일단 파라고 했습니다. 약간 불법 사항이었는데요. 살짝 구덩이를 팠습니다. 저는 구덩이를 파고 물을 받았어요. 물을 받은 다음에 빙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 그때 했으면 제가 망했을 겁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때 못했어요. 구지역 때문에. 네, 핑계 대는 거죠. 괜히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핑계를 냈지만 사실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빙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축제한다고 떠들었고요. 네, 그래서 반성을 하는 의미로 다시 준비를 하면서 기획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빙어 축제합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네, 빙어 축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2011년도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은 왜 되냐면 제가 임원을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은 원래 나은 회사가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관광농원이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사업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전에 만든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걸로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대한 취지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랑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부분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업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 2011년도, 2013년도 1월달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 기업 만들 때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고 뭔가 기업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회의를 했더니 아까 흑백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기업을 만든다고 인감을 때우라고 하면은 여기 연세 드신 분이 좀 계신가요? 연세 드신 분은 안 계신데요. 머리가 연세 드신 분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감 때우세요 이러면 어떡하시죠? 왜 이러죠? 네. 왜 이러지 않았어도 자식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를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인간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참여하는 주민들이 같이 인감을 때우는 기업을 만들고 아니면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비사회적 기업 이런 게그 신속도 다 해놔야 되고 아니면 몇몇 시간 빼는 사람이라도 기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예비사회적 기업은 이 마을 공동체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다음날 되니까 모두 다 떼어오셨어요. 네, 박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연애해가지고 인간적인 나누고 거기서 떼주시고 사료하고 해서 다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빙어축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이렇게 되고요. 2011년 11월 11일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빙어축제는 B2B 경우를 그냥 이겨내보자. 네. 인건비 좀 더 올라갔으니까 뭔가 하고자 물말면 양평 빙어축제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2011년도의 실적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빙어축제에 대한 실적은 쭉 이어서 나오니까요. 2011년도는 17,500명을 3억 7천. 근데 실제적으로 12월 2일날 결산을 봤을 때 이 금액이니까 만일까지 빙어축제를 좀 했거든요. 그 결산까지 하면은 한 2만 1,000명 정도? 네, 2만 1,000명 정도의 매출은 한 거의 4억 정도? 네, 매출이 올랐고요.
예, 또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을 했더라고요. 인건비 준 일자리들. 예, 그리고 또 농협에 이렇게 지역사회 보면은 농협이 있습니다. 아까 농협에 우리 단원 가셨군요. 네, 하여튼 우리가 매출이 농문 농협 하나로한테 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소비하고 부식으로 농협권을 썼더니 매출이 1위로 올라갔습니다. 같이 공동 협의체에서 하는 거기 양평 농촌단들이 소속된 마을 중에서는 저희가 또 1위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 빨리빨리 2007년도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도 2년 남았거든요. 2012년도는 빙어축제를 처음에 1월달에도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 12월 20 며칠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26일? 네,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빙어축제를 하는데 빙어축제를 한다 떠들었더니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했잖아요. 성공한 것 같죠? 네, 막 떠드니까 누가 찾아왔습니다. 11년도에.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요 옆에 낚시터의 사장 아들이 찾아왔어요. 네, 자기네는 15년 동안 빙어 낚시만 하는 곳이래요. 네, 우리는 체험을 하니까 뭔가 이미지 좋게 같이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빙어 축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한다고 했지? 또 보여주기가 한 이만한 것 같아요, 전체. 네, 거기 보여주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여줄 고민을 하는데 일단 먼저 보여달라 그랬죠. 갔어요. 갔더니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그래도 몇 년 동안 내가 그 체험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으니까 또 남아있고 우리 주민들도 있고 또 다른 체험 안내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이달의 추천여행지 이렇게 뽑힙니다. 따끈따끈한 먹거리 천국 전국에 6개를 뽑았는데 밑에 식도락 여행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음식에 관련된 저희가 양평 수미마을이 뽑힙니다. 이렇게 뽑히는 순간 일주일에 한 2~3번씩 공중파에 타고요. 신문에도 계속 홍보가 나가고 엄청나게 효과는 보는데 사실 뽑히기 전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미마을에서 빙어낚시터까지는 15분 거리입니다. 10분. 네, 거기서 갔다가 오고 여기서 갔다 오고 말씀은 후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후기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노가다 체험이냐? 빙어가 한 마리도 네가 다 잡아먹었냐? 그 이유가요. 저는 빙어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질문한 게 하겠습니다. 빙어 낚시 해보신 분? 겨울 낚시 해보셨어요? 몇 마리 잡으셨어요? 3마리요? 네, 3마리. 이렇게 물어보면은 100명, 200명한테 질문을 하니까 딱 한두 번씩 꼭 있어요. 3마리를 잡거나 못 잡거나.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다 안 해봤으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원래 안 잡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 대신 먹거리랑 이런 거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밝혀줍니다. 빙어 낚시하는 방법. 근데 저한테 배워가지고 2011년도, 12년도 초까지 온 사람들은 거의 못 잡았어요. 제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미안한데요. 근데 그 이후로는 되게 행복하게 다른 체험들로 많이 채워줬거든요. 달고나도 만들고 연도 다니고 여러 가지 체험으로 채워줬더니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그 대신 미안했죠. 미안하지만 저는 빙어보다 더 많은 추억을 주고 제가 했던 거는 빙어를 못 잡았을 때 모든 지역 축제들이 무료로 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비싸게 팔아요. 부스로. 비싸게 팔거든요. 왜냐면 뽑아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근데 저희는 축제 기간도 계속 길고 비쌉니다. 성인 35,000원, 아이 35,000원. 네, 이렇게 비싼 대신 왔을 때 못 잡아도 빙어회도 먹을 수가 있고요. 초고추장도 안 팝니다. 주고 빙어 튀김도 주고 빙어 무침도 주고 잔치국수도 주고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달고나도 만들어 먹고 찐빵도 만들어 먹고 예,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35,000원인데 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어차피 못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반나절은 25,000원, 23,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을 기획했을 때 과연 35,000원 내고 농촌 마을에 오겠냐 이랬지만 예, 수미마을 또 빙어축제 이런 양평, 물맑은 양평의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았습니다. 45일간의 비수기의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때는 제가 45,000명이 온 줄 알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올해 초에 티켓 발권을 해봤거든요. 더 많이 왔는데요. 2만 명 약간 넘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는 수미마을에도 저수지가 생겨가지고 올해 수미마을을 했어요. 그 인원만 2만 명이 넘었어요. 여기서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합치면은 5만 명이 넘었겠죠. 많이 넘었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 예약은 한 5,000명 정도가 했고요. 한 패키지로 그냥 입장하는 거 말고 그냥 인터넷 사이트로 통해서는 1억 정도 매출을 이때 올렸습니다. 45일 동안 첫 회를 했던 겁니다. 2010년도 그냥 빙어축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우리 마을에 사방댐 저수지가 생겼다. 빙어축제를 2012년도 말부터 14년도 초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게 이슈였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실적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계속 많이 창출하죠. 3만 명 이상 왔고요.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3년도 현재예요. 현재는요. 좀 1회 기획안, 지난도 2회 기획안을 씁니다. 기획안을 써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평군에서 지원을 보조를 해주거나 처음에 이런 축제를 기획할 때 아니면은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랑 연합 같이 해가지고 함께 출자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마을에서 하거나 안 되면 몇몇이 하거나 안 되면 나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이때는 저희가 농심이랑 기업이랑 제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농심기업이랑 제휴 부분은 농심하면 생각나는 과자 이름이랑 저희 마을 이름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수미집. 네. 수미마을. 당신네는 농심의 수미집, 농촌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수미마을입니다. 농심. 이름 괜찮잖아요. 농촌. 농촌의 작은 마을이지만 2010년도에 메일을 보낸 게 우리는 수미마을, 당신은 수미집. 우리랑 너네랑 공동 마케팅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했더니 농심에서 농심계획이랑 관계자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바로 해가지고 그때 처음 했던 게 제가 그날 남산에 그 전날 가고 싶어가지고 남산에 갔는데 나무 이름표에 보니까 나무 이름표 비싸잖아요. 쫙 써있고 우리은행 이렇게 마크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간판들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간판들을 정비를 해주는 대신 수미집 마크를 넣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을 때마다 수미집을 보면서 광고 효과가 크고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간판들을 싹 정비를 해줍니다. 이때 기획안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행정기관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를 했으니까 연말에 축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리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나중에 얼음 미끄럼틀을 해가지고 43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심한테 다시 얘기해서 저희 축제하니까 와달라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당당히. 그때 양평에서 공무원들도 오셨거든요. 근데 말씀하실 때 사실 여기는 작은 마을이지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2010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10,000명밖에 안 왔습니다. 2012년도는 지금 3만 명이 넘었고요. 빙어축제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수미마을에서도 하니까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2동을 지원을 해주세요. 이동식으로. 그랬더니
화장실 말고 간판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요청했는데 버스 빼고 다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화장실도 히터가 나는 화장실, 네, 그리고 포토룸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 축제를 잘하게 됩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완공된 사랑댐이고요. 제가 빙어 축제를 한다 했더니 옆에 낚시터에서 처음에 도와줬고, 도와준 걸 인연으로 해가지고 저는 홍보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나 이런 걸 저희 그 개인적인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낚시터를 홍보를 또 해줬습니다. 왜냐면 저버리지 않았죠. 같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낚시터가 개인이지만 개인도 도와주고 수민말도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만들어서 했고요. 이건 사망댐. 예. 빙어축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못하면 항상 여기까지 다 하고 안 하던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외부에서 전문가랑 제휴를 합니다. MOU를 체결해서 홈페이지를 가장 잘 만들고 운영을 잘하는 양평의 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랑 제휴를 한 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수익의 일부분을 나누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빙어축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왔을 때마다 빙어축제장을 홍보를 했고요. 3만 명한테. 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다 얼음 낚시에 사람들이 구멍 뚫고 하는 건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동시에 한 6, 7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밑에 그 밑에 다 차가 꽉 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바퀴 반 프로그램을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오후는 밑에서 시작하고 오후는 위에서 시작하고 반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냥 입장도 차가 만차가 되는 통제에서 하루에 5, 600명씩 다른 마을이나 아니면 인근으로 그냥 예약 없이 오면 보내고 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하루에 상가적으로 시작한 마을이 1,500명까지 받게 되는 그 날이 됐습니다. 이거는 축제를 항상 만들면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그리고 또 지자체의 후원을 받고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자립해서 나가는 축제다.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계획이랑 방향 같은 것도 해서 공유를 했고요. 항상 처음에 3일은 1회 때는 빙어가 안 잡혔는데요. 저희가 2회 때 빙어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3일 동안 빙어가 한 마리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는 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무료로 먹을 거나 이런 걸 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료로 안 줬어요. 그래서 후기들이 딱 올라와서 낚시꾼이냐, 낚시당했다. 빙어 낚시, 사람 낚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고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거기에 빙어를 미리 풀어야 되는데 빙어를 미리 못 풀 수밖에 없었던 게, 빙어가 나오는 시기가 우리가 오픈 시기랑 비슷했어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오니까 구멍을 전기톱으로 보는 게 있어서 막 뚫은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기톱을 뚫으니까 그 밑에는 어떻겠어요? 막 이러니까 도망가죠. 지진 나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전기톱을 계속 뚫은 거였습니다. 새벽에 뚫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 주민들이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고쳤습니다. 고치는 순간 빙어가 엄청 나왔습니다. 여기는 빙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지역 축제에 보면은 빙어 부분이 잘 안 잡히는 게 아주 더 넓어요. 더 넓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잡으면 도망가고, 여기서 잡으면 도망가는데,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요. 꽉 차면 그 밑에 있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빙어가 계속 나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빙어를 조금 통에 가지고 다니면서 주게끔 했습니다. 못 잡은 사람은. 주게끔 했더니 뭐 산타 할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되기도 하더라고요. 빙어도 주고, 저는 이때 지역 축제에서 무료로 한 다음에 많은 사람을 몰리게 하고 비싸게 파는 것을 비싸게 했습니다. 비싼 대신 낚싯대를 제공을 했고요. 10,000원,
입장만 했을 때 10,000원이었어요. 인터넷 예약은 10,000원, 현장은 12,000원, 우리 지역 주민, 국민은 8,000원, 펜션 제휴도 8,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낚싯대랑 미끼를 줬어요. 낚싯대랑 미끼를 주고, 또 빙어회 시식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바가지 쓰고 회를 사 먹는 게 아니고 시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커피나 이런 것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또 렌탈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이나 아니면 10,000원을 받은 다음에 반납하면은 반납 안 하면 10,000원 받고 반납 안 하면은 반납 안 하면 10,000원을 받고 반납하면은 5,000원을 돌려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다른 데를 운영하는데 저는 농심 수미집에서 뭔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은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밀고 있었거든요. 신라면 블랙을 주거나 아니면 수미집을 줬습니다. 모르게끔. 그래서 그 얼마 안 되는 몇백 원짜리를 우리가 1,800만 원어치를 팔아줬습니다. 그 빙어 축제 때. 그래서 우리를 도와줘서 실적을 냈고요. 다음번에는 양평 친환경 농산물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못한 게 제가 기획을 못해가지고. 네. 매출입니다. 35,800명 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5억 8천이 아니고 6억이 넘었습니다. 네, 6억 이상의 매출이 올랐고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됐고, 네. 상근직 근로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해서 상근직 근로자 17명이 상근직 근로자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계획 생각 간단히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놀이동산보다 재밌대요. 외국인도 오고요. 네, 할머니도 옵니다. 항상 마지막은 부침개 막걸리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다가 보면 우리 남자들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집에서 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거든요. 체험 주말에 자고 싶은데 그럴 때 마지막에 무한리필 부침개라고 그러거든요. 무한리필로 부침개랑 막걸리를 줍니다 이러면 제 밝은 미소를 다 이렇게 짓습니다. 네. 그러면서 둘이 싸웁니다. 네가 운전해. 네. 그래서 이런 걸 하고요. 이 부침개도 재료 공간을 한쪽에 정해가지고 여기서는 붙이는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자리에서 붙이게 하니까 연기도 나고 자리에서 막걸리 먹으면 안 일어나고 공간이 부족해서 한쪽에서 붙이는 체험장, 한 곳에서는 먹는 체험장. 그래서 마음대로 붙여서 먹고 싸가는 건 안 되고 처음에 얘기해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싸가지만 말아달라. 네,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부침개인데요. 좀 있으면 감자죠. 네, 조금 있으면 김치죠. 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찐빵도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황토 미꾸라지. 황토에다가 좀 땅 파놓고 황토 모으고 미꾸라지를 푼 다음에 저한테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냐고 이렇게 농담조로 좋은 의미로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체험계 말고요. 이렇게 만나는 분들. 근데 황토 먹은 미꾸라지 잡기 이랬더니 뭐 황토를 뭘 먹었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좀 이름들을 붙였더니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트랙터 마스카이가 아니고 트랙터 타고 갈대숲 탐방, 그리고 뗏목 타고 수중생태 관찰 했더니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좋아합니다. 징검다리 있습니다. 징검다리 추억 만들기. 돌이 많아요. 돌탑 쌓는 것도 가족 조약 돌탑 쌓기 했더니 뭔가 아주 좋아합니다. 돈은 안 듭니다. 여기는 황토 마사지. 조그만 공간, 한 이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 되는 공간에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본 사람들이 뭐하냐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추억의 놀이터. 보통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시설도 많이 하지만 저희는 밤나무숲 그늘 밑에다가 자연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요. 그래서 배우시는데 밤나무숲 그늘 아래서 황토 마사지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네들 물통 가져와서 노는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팔찌가 있죠. 놀이동산보다 재밌다. 유원지에 그냥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득으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놀이동산의 종이팔찌를 생각해냅니다. 종이팔찌를 찬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온 사람들은 한마디를 합니다. 취사가 안 됩니다. 면에서 붙여놓습니다. 취사했을 때는 원래 법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개를 붙여놓고 딱 자리 피기 전에 말씀하면 다 가고요. 자리 핀 다음에 얘기하면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피기 전에 꼭 얘기해야 됩니다. 자리 피기 전에 얘기해서 1년 동안 싸운 사람은 한 번인가 민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없었고요. 정착이 됐습니다. 놀이동산 이런 것도. 김치도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겨울에는요, 감자만 캐는 게 아니고 컵스카우 애들은 김치를 담그러 오더라고요. 많이 옵니다. 그래서 2주에는 아까 복지관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복지관 언제 몇 번 가세요, 이런데? 가는 시기가 있어요. 2주에는 복지관, 2주에는 어린이집, 2주에는 초등학교, 2주에는 중학교. 이게 있어가지고, 이때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홍보를 하면은 오고, 여기 맞게 홍보하면은 오고, 해서 오시더라고요. 빙어축제고요. 마을 주민들의 전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주민들은 관심과 동참으로 여러 개 참여를 합니다. 스펙 사진으로 표현됐던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지금은 얼마 전에 관리사님으로 선출됐다가 어르신들이 70대가 넘으셨는데 이사님이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사님을 안 하시지만 아주 멋있는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이제 제2의 인생을 또 체험마을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아저씨고요. 75세 이상 되셨습니다.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체험을 준비하고 지역에서 농산물을 참여 안 하는 가구도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합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수미마을로 이렇게 차로 와가지고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분회장님 되게 힘들어요. 빨리 그만두고 싶다 이러는데 열심히 합니다. 제가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분회장님이니까 지금 순번대로 안 돌릴 때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겉에 사람이 여기에 다른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분회장님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남은 거는 팔에 인대, 병원 다니는 거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 몇 푼 버는 거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득 많이 높아졌어요. 월급당 200만 원 이상의 부식도 많이 판매도 되고요. 소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원장님, 출소는 수범하고요. 봄, 겨울에 시험 준비를 합니다. 외국인도 적고 재방문율도 높아졌습니다. 100번 이상 언론에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님, 한 달에 1,500만 원까지도 매출을 올리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찐빵도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사무장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일반 회원에서 쭉쭉쭉쭉쭉 성장을 해갔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왔고요.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는 게 이 체험사업의 성공 요인은 공동체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관광동원을 꿈꾸고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랑 출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수미마을에 왔습니다. 수미마을은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랬지만 각계 분야의 주민들이 동참을 안 해주고 지지를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쫄딱 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었다는 거를 수미마을을 하면서 느꼈고 이 사업의 열쇠는 주민들 공동체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위원장님은 이렇게 표창도 받았고요. 아주 여유도 찼습니다. 원래 인상이 고약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고요. 나누는 방법은 주민들과 인건비를 남자는 8만원, 여자는 6만원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다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회의로 바뀌었고, 이런 주민들이 이런 음식을 준비하면서 인건비도 받아가십니다. 뭔가 변화도 줍니다. 옷도 이렇게 새로 입으셨습니다. 다.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파티를 해줍니다. 생일자를 모아서 웨이트. 또 이렇게 농촌마을을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하면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자 밖으로 여행을 계획해서 마을 주민과 청계천, 헤이리 마을 여러 군데 가가지고 그 운영 시스템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다 참여합니다. 지금.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 공문 보내면은 면제를, 체험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시민마을 공동체. 소유마을 공동체는 행복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체험객들과 나누고, 주민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쪽 아시니까 사무장님을 우리 마을로 데려가고 싶습니다.